안녕하세요. 잘들 지내셨죠? 오늘 28번째 주제는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8번째 주제로는, 제가 제목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해열제, 진통제 또는 혈전용해제로만 알고 있는 이 아스피린의 이제 꽃도 살려낼 수 있는 일상생활 활용법, 그러니까 약으로만 쓰는 걸로만 저 해열제, 진통제 뭐 저런 용으로만 쓰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거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이제 주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스피린의 꽃도 살려내는 일상생활 활용법 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약사 PARK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해주시면 자료는 저런 자료를 사용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아스피린의 이제 성분과 용량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아스피린의 이제 일단은 성분은 아세틸 살리실릭 액시드, 그래서 아세틸 살리실릭 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 성분은 보통 이제 버드나무 껍데기에서 추출한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모든 약이 거의 다 식물에서 이렇게 뽑아내는 추출물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스피린은 이제 아세틸 살리실릭 액시드라는 성분을 쓰는데 그게 버드나무 껍질이고요. 보통 용량을 이제 보면은 용량은 이제 100mg하고 이제 보통 500mg 두 종류가 있죠. 그래서 100mg은 이제 보통은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용량이고요. 이 혈소판이 하는 일이 이제 피를 딱딱하게 굳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렇게 피가 멈추는 게 저 혈소판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100mg을 사용하는 거를 이제 혈소판 응집을 막아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은 즉 혈전 생성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혈전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피가 너무 많이 굳게 되면은 그게 이제 딱딱하게 굳어갖고 어떤 큰 병을 이제 유발하게 되죠. 이제 피가 흐르는 거가 이제 잘 원활하게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스피린 100mg은 보통 심근경색 예방에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협심증 예방에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뇌졸중 예방에 사용을 하고요. 이제 뇌의 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생기는 이제 일과성 허혈성 발작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뇌에 문제를 일으키죠. 그래서 그거의 예방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용량을 이제 100mg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보통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500mg짜리는 보통 해열제, 뭐 두통, 뭐 관절염, 진통제에 이제 사용되는 용량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스피린의 용량은 저렇게 100mg, 500mg 두 종류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85mg도, 미국에서는 85mg도 80mg인가요? 85mg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00mg, 500mg 이렇게 두 종류를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부작용 및 이제 주의사항을 보면요. 16세 이하, 그러니까 요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아주 강하게 이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웬만하면 이제 16세 이하에서는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이제 레이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는데, 그런 레이 증후군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레이 증후군이 보통 증상이 이제 구토, 뭐 경련, 뭐 의식 저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심각한 어떤 증상으로 발전될 수가 있으니까 16살 이하에서는 되도록이면 아스피린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사 선생님의 권유가 아니라고 하면 예방 목적으로 함부로 드시지 않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옛날에는 이게 1차 예방 목적으로 썼는데 그 부작용이 너무 심해가지고 1차 예방 그런 제한안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내장 기관들의 출혈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출혈이 나는지 우리는 인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출혈이 일어나면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내장 기관들의 출혈의 위험성이 있고, 또 수술을 할 때에는 출혈이 멈추지 않을 그럴 위험성이 있으니까 의사 선생님의 권유가 아니라고 하면
보통 그냥 혼자서 판단하셔서 남들이 먹으니까 나도 아스피린을 드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 이에 이제 위장 장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천식이 있는 분들은 이 아스피린을 드시면 천식이 더 악화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아스피린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구토, 뭐 위장 장애가 있으니까 구토도 가끔 있죠. 그러니까 요런 부작용 및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로 좀 아셔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요. 일상생활 활용법이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보통 여기서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제가 보고 또 경험한 것들이 보통 4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4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제가 나중에 이제 뭐 하루 한정, 두정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그 한정은 보통 100mg 용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아스피린을 사용을 해서 이 꽃이 이제 꽃병 안에 있는 꽃이 오랫동안 피어 있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꽃병 안에 꽃의 개화 시기를 오랫동안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일상생활 활용법 첫 번째를 보면은 꽃병 안에 있는 꽃들이 더 오랜 시간 꽃을 필 수 있게 해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스피린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통제로도 쓰잖아요. 그래서 진통 효과를 주는 것 같이 이제 꽃에게도 이제 진통 효과를 줘서 꽃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안 시들게 해주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스피린 이제 100mg짜리 한 개를 이렇게 부시거나 갈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부시셔도 돼요. 그래서 갈아서 꽃을 담가주는 물 안에 이렇게 넣으시면 꽃이 오랫동안 이제 시들지 않고 피어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거 그림은 이제 벌레나 모기에 물린 그런 자국들인데요. 요런 증상에서도 아스피린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의 일상생활 활용법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벌레에 물려서 가려울 때 가려움증의 완화 효과를 위해서 아스피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렵거나 이제 벌레에 물려서 가렵거나 부은 부위에 이제 아스피린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아스피린이 이제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벌레에 물려서 이제 가려울 때 완화를 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아스피린 이제 100mg짜리 한 개를 갈거나 부셔서 물에 이렇게 녹여가지고 가렵부 그리고 막 그 가려움 때문에 이제 부은 부위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두 번째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하얀 옷에 땀 때문에 이렇게 좀 그림이 흐린데 땀 때문에 이렇게 누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얀 옷에 있는 이런 누런 자국을 땀 때문에 이제 누렇게 된 자국을 없앨 때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아스피린을 이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활용법 이제 세 번째인데요. 이 아스피린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살리실릭산이라는 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스피린의 이 살리실산 성분이 이제 섬유에 침투해 갖고 흰색으로 만들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땀 때문에 누렇게 된 하얀 옷에 아스피린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는 방법은 이번에는 아스피린 2정을 이제 따뜻한 물 한 반 컵에다가 이렇게 녹이신 다음에 얼룩 부위에 이제 칫솔이나 뭐 천 같은 걸로 발라서 이렇게 문질러서 아스피린이 충분히 이제 스며들게 하신 다음에 1시간 정도 방치를 해 두시면 되세요. 그런 다음에 바로 입으시면 안 되죠. 당연히 아스피린을 이제 제거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세제로 이제 빨래를 하신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땀 때문에 노란 부위가 좀 하얗게 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의 이 하얗게 섬유에 침투해서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주는 살리실산 성분의 작용 때문에 이제 하얀 옷에 있는 누런 땀 자국을 좀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 요 그림에 있는 요거 다 여드름이죠. 그래서 여드름에 이제
증상 개선에서도 아스피린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요거는 이제 여드름 치료제라고 나와 있죠. 여드름 치료제로 나와 있는 어떤 일반 의약품이에요. 그러니까 약이죠. 근데 여기 성분을 보면 살리실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스피린의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 유효 성분 보면은 살리실산 2g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용법 용량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바른다. 이렇게 해서 이 아스피린의 성분을 가지고 이제 나와 있는 여드름 치료제 일반 의약품이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가지고 아주 심한 여드름은 물론 병원에 가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스피린의 이제 일상생활 활용법 4번인데요. 단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요. 아주 심하지 않는 여드름의 개선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스피린의 살리실산 성분은 항염증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항염증 작용을 하고 요 항염증 작용이 이제 여드름을 가라앉힐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그림으로 보여드렸지만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여드름 치료제로 이렇게 지금 있죠. 그래서 여드름에 이제 아주 심하지 않은 여드름에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똑같이 하루에 2번을 사용을 하시는 건데요. 아스피린 하나를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이 레몬즙에 녹여서 여드름 부위에 바르신 다음에 한 10분 정도 방치를 하신 다음에 세안을 하시면 되세요. 이 레몬즙도 역시 항산화 작용과 함께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스피린 하나를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레몬즙에 이렇게 녹여서 사용을 하시면은 여드름 개선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심한 경우에는 여드름의 경우에는 병원이나 약국을 그때는 꼭 가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한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고요. 이 외에도 뭐 다른 것들이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것들이어서 쉽게 말씀드리기가 좀 뭐해서 그것들은 뺐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꽃을 이렇게 꽃병 안에 담아둘 때 아스피린을 여기다가 갈아서 넣으면 꽃의 개화 시기를 최대한 많이 연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벌레에 물려서 가렵고 부은 부위에 아스피린 하나를 이제 갈아서 부셔갖고 물에 녹여서 이렇게 부은 부위에 발라주시면 좀 가렵고 부은 증상에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땀 때문에 하얀 옷에 이렇게 노랗게 된 부위에 아스피린을 2정 정도를 이렇게 갈아가지고 또는 이렇게 부셔가지고 따뜻한 물 한 반컵 또는 한 컵에 녹이신 다음에 그거를 이제 뭐 칫솔이나 솔 같은 걸로 이렇게 그 부위를 문지르신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방치하시고 세제로 빨래를 하시면은 그 노란 부위가 어느 정도 좀 나아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드름에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성분을 이용한 일반 의약품 여드름 치료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한 아스피린 하나를 가루로 만들어 갖고 레몬즙에 녹여 가지고 하루에 2번을 바르시고 한 10분 정도 가만히 두신 다음에 그 이후에 세안을 하시면 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심하거나 그거를 뭐 며칠 동안 사용하셨는데 효능 효과가 없으면 그때는 병원이나 약국을 가셔서 다른 성분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스피린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나기 전에 약사 PARK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질문도 있으시면 언제든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제 아스피린의 일상생활 활용법에 대해서 했고, 뭐한 15분 정도의 영상이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금방 또 다른 주제로 준비해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